데니스 레이더의 이중생활 BTK 킬러가 30년간 숨긴 잔혹한 진실. 1974년 1월 15일 아침, 캔자스주 위치타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테로 가족 4명이 자신들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 범죄 사상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연쇄살인범 중 한 명인 BTK 킬러의 첫 번째 공식적인 범행이었습니다. BTK는 바인드, 토처, 킬, 즉 묻고 고문하고 죽인다의 약자로 범인이 스스로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이후 17년간 위치타를 공포에 떨게 한 이 살인마는 놀랍게도 평범한 지역 공무원이자 교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데니스 린 레이더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2005년 자신이 보낸 플로피 디스크의 메타데이터로 인해 마침내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 30년 넘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이 사건은 연쇄살인범의 심리적 복잡성과 현대 디지털 수사 기법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데니스 린 레이더는 1945년 3월 9일 캔자스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남매 중 맏이었으며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는 동물을 괴롭히고 죽이는 행위를 즐겼으며 특히 개와 고양이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여성들이 묶여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성적 환상을 발전시켰고 여성의 속옷을 훔쳐입는 행위를 했습니다. 1966년 공군에 입대하여 4년간 복무한 후 1970년 위치타로 돌아와 위치타 주립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1971년 그는 폴라 디에츠와 결혼했고 1973년에는 가정용 보안 시스템 설치 업체인 ADT 보안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 직업은 그에게 수많은 가정의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물색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974년 1월 15일 레이더는 자신의 살인 환상을 현실로 옮겼습니다. 그의 첫 번째 타깃은 호세 오테로 38살과 줄리 오테로 34살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호세 주니어 9살과 요세피나 11살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총으로 가족을 위협하여 밧줄로 묶은 뒤 호세와 줄리를 살해하고 아이들은 지하실에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범행 후 그는 줄리의 운전면허증 등 기념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위치타 지역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테로 가족살인 이후 레이더의 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1974년 10월 그는 캐스린 브라이트 21살을 살해했습니다. 1977년 3월에는 새 아이의 어머니인 셜리 반스 16살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살해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낸시 폭스 25살을 살해한 뒤 직접 911에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범행들에서 그는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고 목을 졸라 죽이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범행 전에 피해자를 관찰하고 범행 후에는 반드시 기념품을 가져가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1978년 레이더는 위치타 이글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처음으로 자신을 BTK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범행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팩터 X라는 통제 불가능한 충동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경찰을 조롱하는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대담해졌고 위치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1985년에는 이웃이었던 마린 해지 53살을 살해했고 1986년에는 비키 웨거리 28살 그리고 1991년에는 돌로레스 데이비스 62살을 살해한 후 그는 14년간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잠적 기간 동안 레이더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파크시티의 준법 감시관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았고 크라이스트 루터 교회의 회장이자 보이 스카우트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와 2자녀를 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잔혹한 살인마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는 여전히 범행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서 가져온 기념품들을 보며 쾌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1991년 마지막 범행 이후 14년간 침묵하던 BTK는 2004년 자신의 사건이 잊혀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그는 경찰과의 소통을 위해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플로피 디스크가 추적 가능한지 물었고 경찰이 전략적으로 추적할 수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자 그는 안심하고 플로피 디스크를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캔자스 수사국, 즉 KBI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디스크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지막 수정자의 이름이 데니스로 파일이 크라이스트 루터 교회와 연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교회 회장인 데니스 레이더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그의 딸에게서 확보한 DNA와 범행 현장의 DNA를 비교하여 부계일치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2월 25일 레이더는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후 자신의 모든 범행을 감정없이 상세하게 자백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범행에 대한 방대한 기록과 기념품, 심지어 범행을 재현하는 사진들까지 발견되어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레이더는 10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005년 8월 18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10개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범행은 대부분 캔자스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었던 기간에 일어나 사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 사건은 극도의 이중성을 가진 조직적 연쇄살인범의 심리를 연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한 자기애적 성격과 통제에 대한 강박적 욕구, 그리고 공감 능력에 심각한 결렬하는 정신병질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진 후 그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그를 믿었던 지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디지털 포렌식과 가족 DNA 분석 등 현대 수사 기법의 중요성을 입증했으며 장기간 미제 사건을 포기하지 않는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이 거둔 정의의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BTK 킬러 사건은 아기 때로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섬뜩한 교훈과 함께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